아마 오늘이 코드 마지막 수업이 될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지금 이제 다 OX로만 진행이 됐잖아. 그래서 실제로 조금 그 고3 지문을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그 과제를 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다양하게 해서 뭐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해서 지금 고3의 지문을 한번 풀어볼 건데 물론 그렇다고 막 어려운 거는 못할 테니까 적정한 난이도에서 서로 3학년 때 문제도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거구나 이걸 느끼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앞서 어떤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이제 개학하고 학교 나가고 있고 학교 나가고 있지? 네, 학교 배정도 다 받은 상태야. 그래서 지금 3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몇 가지 2월에 해야 될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 일단 뭐 우리 재훈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 수시가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바뀌는 교육과정 또한 수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입니다.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지금 입학하기 전인 거니까 그래 아까 재훈이한테 교과서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유진이랑 그 다음에 종만이도 교과서를 확인해 보시고 교과서를 이제 출판사 국어 교과서 출판사를 알게 된다면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사실 공부해야 될 거는 많아.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뿐 아니라 수학이랑 영어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공부하다 보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될 거거든. 학교 생활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하셔야 되느냐. 일단 지금 3월 입학하기 전에 이것부터 꿈, 희망, 장래 희망 혹은 직업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대학이나 그 다음에 학과,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거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할 활용할 상들 교내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1학년 지금 이제 입학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에 진학해 이런 것이 없으면 이 학생부 활동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학생부 기록이 중구난방 목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대학에서 점점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이 목표 지향적인 학생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무엇이 되려고 우리 학교에 오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일종의 잠재 능력을 그런 거에서 확인해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것의 시작은 바로 꿈, 희망, 직업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1학년 때부터 저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해도 좋아. 그래서 대신에 직업을 이제 나중에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는 1학년 때는 좀 꿈이 좀 넓어야겠지. 무슨 말이냐면 방송국 이렇게 되는 거야. 2학년 때는 PD. 그런데 이 PD도 라디오 PD가 있고 그 다음에 TV, 드라마 이런 TV PD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꿈, 희망, 직업 이런 것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구체화해야 돼. 구체화. 학년이 진행될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화적으로 꿈의 범위를 좁혀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송국 PD다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교내 대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사 일정이 아마 늦어도 3월에는 다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일정이 올라온다면 거기에 교내 대회뿐 아니라 모두 있겠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한 것도 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3월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을 테니까
보통 3월 말 정도 늦어도 4월 초에는 중간고사 대비를 할 거란 말이야. 학원에서도 할 거고 개별적으로도 진행이 되겠지. 그때가 되면 좀 늦어.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 전에 지금 시기가 딱 좋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올해 1년에 우리 학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정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계획해 두는 것이 좋거든. 그 다음 두 번째로 동아리야. 동아리도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잖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계획하에서 계획한다고 그것들이 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계획하면 그래도 복잡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해놨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의 수시는 먼저 준비한 사람, 그 다음에 꾸준히 한 사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남들하고의 차이점은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거야. 맞아. 학교 이제 입학하면 누가 다 똑같이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라고. 그런데 그 활동이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목표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인 것이냐? 아니야. 남들 따라가서 남들 이거 하니까 저것도 해보고 남들도 저거 해 우르르 이런 게 아니면 된다. 그러려면 2월에 좀 준비를 해. 사실 지금 학교 가도 수업해? 안 해.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할 거 아니야. 이번 주에 졸업이 있는 거잖아. 그럼 정말 끝난 거란 말이야. 그냥 물론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하루 종일 친구들과 우정을 다질 필요는 없는 거지. 틈이 나는 대로 거기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그래야지 아마 3월부터 좀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 새 학교 갔으니까 학교에도 적응해야지 선생님에게도 적응해야지 친구들도 사귀어야 될 거란 말이야. 사귈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가 있어서 생각보다 막 바쁘게 하는 것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가 3월과 4월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중간고사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 지금 2월에 이런 고민, 이런 계획을 짜지 않으면 수월하게 돌아가지가 않을 거야. 그거 좀 이번 주말, 다음 주말 딱 늦어도 설 전에 한번 생각을 해주죠. 만약 학교에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설 이후에라도 꼭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짜두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짜둔 계획을 나랑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래서 선생님 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라는지 그럼 내가 아는 선에서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유진이랑 그 다음에 종만이도 꼭 이렇게 해서 윤택한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요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마지막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90 몇 쪽? 93쪽입니다. 지금 이 93쪽이 지문을 보는데 이 지문이 사실은 쉬운 거야. 근데 뭐가 있어야 쉬우냐면 그림이 있어야 쉽습니다. 근데 이 지문 정말 치사해. 그림이 없어. 그래서 어려워. 사실 별거 없어. 이 글을 읽고 나면 여기서는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였구나. 끝난다고. 특별히 붙여볼 거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설명하는 것들 머릿속에 이렇게 했어야지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그때 3학년 때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거를 보는데 지금 여기에 설명대사가 되게 단순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이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금 식이 나왔으니까 사진 은는 붙었으니까 사진에다 내모시고 그 다음에 사진이 시기와 관련돼서 설명이 되겠구나. 계속 봅니다.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제한의 수단으로 인식됐다. 근대 문명, 기술적 도구, 현실 재현의 수단이 사진이었구나.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사진 작가들이 지금 연출된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했다. 이들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지, 사진 작가들.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려고 했던 사진 작가들이 되는 거지.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했다. 다시, 이들은 회화적 표현을 모방해서 예술성이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럴 때 지금 이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하지만부터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같음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어떤 거냐면 일단 회화적 표현. 그렇지. 맞아. 그렇게.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을 이제 회화적 표현으로 묶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지. 좋습니다. 잘했어. 또 있어. 예술성 있는 사진. 예술성 있는 사진은 결국 어떤 사진을 말하게 되는 거야? 자기 주관. 그렇지. 잘했습니다. 지금 이 회화적 표현들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회화적 표현인 거구나 생각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한 가지 정보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예술성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던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계속 봅니다. 마지막 문장이야.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한다. 결국 지금 이 문단, 첫 번째 문단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회화. 그렇지.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 회화주의 사진은 어떤 사진이야? 자신의. 그렇지. 자신의 주관. 자신의 주관인 거고, 결국에는 이것이 예술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기법, 회화적 표현. 회화적 표현들. 그러니까 지금 회화주의 사진, 그래,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여기에서 회화주의 사진이 어떤 거다? 예술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드러낸 거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정리해주면 돼요. 회화주의 사진,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주관에도 좋고, 그 다음에 회화적 표현, 요거에도 좋고, 아니면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이런 것들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에 머릿속에 있어야 돼. 회화주의 사진.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뭘 드러낸 거다? 주관을 드러낸 거다. 그래서 보면,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거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화주의 사진 중에서 이제 뭐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거야? 스타이컨의 이 작품인 거지.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문단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이 여기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반영이 될 거 아니야? 연결이 될 거라고.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읽어야 돼.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 피사체들은 로댕, 그 다음에 빅토르 위고 생각하는 사람이네. 그럼 이것도 이제 피사체, 이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 이것들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얘 구성 요소, 얘 구성 요소, 얘 구성 요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여기서 한번 꺼내야겠네. 사진과 라고 했으니까, 형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요 합성하여 우리 첫 번째 문단에 뭐 있었어? 빛의 처리와 지금 그거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생각해주면 더욱 좋았겠다. 그가 아니고서라도 결국에는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를 합쳤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구분을 해야지. 어떤 거야? 하나는 로댕을,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빅토르 위고가 찍은 거지.
그런데 여기 지금 빅토르 위고 그의 작품이라고 했어. 얘는 로댕의 작품인 거지. 로댕은 사람인 거고. 그렇게.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는 또 어떤 특성이 있어. 빅토르 위고는 어떤 특성이 있어. 우리가 방금 읽은 것 중에서. 빅토르 위고의 특성. 빅토르 위고에 대한 설명. 뭘까? 로댕 거 말고. 그건 확인했으니까, 위에서. 저 위에 포함된. 대리석상. 그 빅토르 위고에 대한 설명이잖아. 두고 찍은 사진과,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청동산. 지금 이게 보는 거야. 아이고. 소재가 다른 거지.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계속 봅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지금 뭐야? 이 구도에서 지금 근경에 대한 설명이네.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있고, 반면 근경에는 로댕이 같이 있는 거네. 서로 마주보며. 그 다음에 이 근경에 대한 설명은 또 뭐 있어? 근경에 대한 설명은 또 뭐 있어? 방금 밑줄 친 거 말고. 여기부터, 이렇게부터. 그렇지. 어둡게. 반면 환하게 보이는 이게 지금 근경과 원경이 뭐가 되는 거야? 다름이 되는 거네. 근경은 어둡게, 그 다음에 원경은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 누구를 말하는 건데? 로댕하고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한 번 더 머릿속에 남는 거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잠깐. 이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두 번째 문단은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그림에 뭘 설명한 거야? 구도, 혹은 구조, 구성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다 그림이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처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에 잘 안 남아. 여태까지 지문에서 이렇게 무언가 어떤 대상의 묘사 혹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거의 없었거든. 이거를 이제 이 지문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가 졸라게 헷갈렸단 말이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냐? 자꾸 올라와서 확인했어야 돼. 계속 보겠습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거 이해가 돼? 이거 어려운 게 이거야. 봐봐. 지금 앞에서 먼저 사진 첫 번째 찍은 건 어떤 거였어? 근경을 찍은 거야? 어떤 사진과 어떤 사진을 합성했다고 했어? 생각하는 사람, 로댕. 맞아. 그걸 합성했어. 합성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 합성했다는 게 뭘 의미한 거야? 원래는 같은 한 사진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첫 앞부분을 보면 로댕 어딨어?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빅토르 그 다음에 로댕 여기에 어떤 거?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요 사진을 합성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뭐야? 지금 얘 사진하고 얘 사진. 그럴 때 내가 요 빨간 분필로 이렇게 하는 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원. 이게 근경이지. 아. 그렇지? 근경이고, 그 다음에 얘가 원경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원경은 밝은 거고, 얘는 그렇지, 어두운 거라. 지금 이게 만약에 그림이 있었으면 되게 쉽게 처리될 건데, 이게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게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지문은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수능이 안 나올 거라. 그러면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간단하게, 만약에 지문에 그림이나 그래프가 없어. 그럼 그림이나 그래프가 없으면서 구조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렇지, 옆에다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머릿속에 이거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합니다. 그림 없이, 그림이나 혹은 도표 없이 구조, 구성 혹은 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이 되면 간단히 표로 혹은 또는 그림으로 정리할 것.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런데 차라리 여기에 1분 이 정도의 시간을 들이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문만 여태까지 그 수많았던 지문들 중에서 이 지문만 이랬던 거고, 대부분 이렇게 무언가 설명이 되면 그림이나 그래프를 좀 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뭐 한 번 그랬으니까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좀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좀 복잡하게 구성이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면 표나 그림으로 지금 이 정도로 좀 도식화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 거야. 기출문제, 기출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지문을 설명해주면 뭐해? 이 지문 두 번 다시 안 나올 건데,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많이 안 끝났구나. 많이 봐야지. 그래서 봅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당연하지. 당연한 거잖아.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술성 있는. 이거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래. 고난도인 합성사진 기법.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각이 또 하는 거니까, 지금 고난도의 합성사진 기법과 그 다음에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각을 사용하였다. 지금 요 1번하고 요 2번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야? 결국 무엇을 위한 거야, 이거? 예술. 그렇지. 작가가 의도한 거와 관련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첫 번째 문단에는 어떤 거와 연결될 수 있겠어? 합성한 건 됐어, 맞지? 네.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빛이. 그렇지. 지금 얘는 합성사진 기법은 뭐야? 저 첫 번째 문단에 있는 합성, 요거와 같음으로 처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질감이 억제되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각을 사용했다? 얘는 어떤 거야? 빛의 처리와 연결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
지금 이것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있는 거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정리하면, 지금, 스타이컨의 작품의 구도, 설명한 것이, 그리고 여기에 뭐라는 거야? 표현주의 기법. 이게 뭐가 됐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지. 됐어? 세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덴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한번 끊어주고 로덴과 예술적 교류를 했대.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덴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 경향에서 벗어나 이런 거 가르쳐주면 좋겠지.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덴의 특징인 거네, 설명인 거네. 강조하는 조각.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스타이컨과 로덴은 어떤 거야?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스타이컨은 높이 평가하고 공감하였다. 스l'é커는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렇지.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작품도 그렇게 한 거잖아.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까지는 이미 나왔던 내용인 거니까 특별할 거 없는 거지. 근데 뒤에 거는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거 위에서 설명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 여기 표시해야지. 문학 작품처럼 해상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덴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작품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다. 결국 이 세 번째 문단은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문단은 스타이컨과 로덴의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했다? 동질감, 공감했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한 거 없네. 이 정도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뭐 말하는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그 작품이지?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썼던 내용인 거지.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이, 이거네. 결국에는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거기서 그 작품에서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 사람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로덴밖에 없었습니다. 데무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덴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됐냐? 같은 자세를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요거 만약에 앞에서 처리가 제대로 됐으면 그냥 이거 연결해서 생각해주면 된 거잖아.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덴과 생각하는 사람이 얻은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지금 문장이 길어졌으니까 주술로 확인해야지. 빅토르 위고는 뭐란 거야? 어떤 모습?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은 위에 있어서 없었어? 없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거 뭐에 대한 것이기, 뭐에 대한 것인지 주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좀 처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에다가도 좀 밑줄을 쳤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로덴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로덴의 작품도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의 의미,
주제, 의도 이렇게 되는 거네.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낸 스타이컨의 주제, 의도, 의미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로댕도 힘들게 만든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 물론 시험장에서는 바로 안 될 겁니다.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로댕하고 스타이컨의 생각이 어땠어? 같았지. 그러면 결국 스타이컨의 작품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고뇌 속에서 로댕의 작품이 문학작품처럼 고뇌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럼 그 얘기는 이 글을 통해서 스타이컨의 작품 또한 그러한 고뇌가 반영이 된 거다. 고뇌 속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추론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어디가 어떤 게 명암 대비였지? 명암이요? 까비입니다. 까비. 그러니까 왜 내가 까비라고 얘기했냐면 명암 대비 있었잖아. 밝고 어두운 거잖아. 그게 머릿속에 있었으면 바로 명암 대비 이거였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파악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잖아. 그냥 쭉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한 번 더 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강화가 되는 거라서. 그럼 근경과 원경이 되는 거지. 원경에서 밝은 거고 근경이 어두운 거였어. 드러나는 걸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든 거 맞지? 원판 합성은 어떤 거였어? 둘이 같이 찍은 거랑 이거랑 그렇게 생각해주고 특수한 감각의 질감의 변화를 줘서 어떤 느낌을 줬어? 어떤 느낌이야? 모두 사람처럼. 그렇게 한 번씩 더 위에 거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 강화가 된다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 표시지. 이처럼 뭐 하는 거야? 정리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정리. 한 번씩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파악한 정보들이 더욱 강화가 된다. 계속 봅니다.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회화주의 사진을 지금 스타이컨의 작품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문단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정리. 이 정도로만 처리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 지문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어. 그런데 문제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봅니다. 회화주의 사진은 사진의 도구성, 수다성을 넘어 예술성을 칭한다. 이거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거잖아. 맞아. 두 번째 문제.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맞아, 틀려? 틀렸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이거 봅니다, 여기. 지금 원경 빅터 이거지. 얘 따로 촬영한 거야? 얘를 같이 촬영했잖아. 얘가 따로 촬영한 게 뭐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 제기가 안 된다니까 읽을 때 이게 머릿속에 당연히 구조가 없는. 그래서 이때 이 문제가 생각보다 정리가 엄청나서 문제가 지문이 어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림을 안 넣어준 것뿐이야. 그림을 만약에 넣어줬으면 어떻게 했어? 이런 거 볼 때 한 번 더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구조나 구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이 됐는데 지문이나 문제, 그림이 없었다? 그럼 그림을 혹은 간단하게 도식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아. 일단 답은 틀린 건데 나머지도 한번 보자. 그것은 인물과 청동상, 뭐 이런 거지. 아까 청동상 뭐였어? 청동상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네. 봐봐.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이것도 봐봐.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거 아니지? 사람은 누구랑? 얘 대리석사. 여기서 틀리는 거네.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뒤에 있는 거는 맞고. 3번입니다. 스타이컨은 인화 과정에서 감각행을 사용하여 근경의 대리석사. 맞아, 틀려? 아니지.
속도 아니에요? 근격이 뭐야? 가까운 거였잖아. 광고 공구는 얘랑 가까운 거였잖아. 얘 대리석상, 얘 뭐였어? 청동상. 대리석상은 뭐? 빅토르 위고 원격이 있는 거. 대박이지. 별것도 아닌 게. 늘 틀린 거야. 원경의 청동상 틀렸지. 대비호가 높였다는 건 맞아. 하나의 프레임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 뒤에 것도 맞지. 그래서 여기서 틀린 4번입니다. 스타이커는 당대 예술계의 경향과 로댕의 생각과 달리 틀렸지. 스타이커는 로댕의 생각과 같았으니까. 그렇지. 사진도 문학작품처럼 하나의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회학적 기법을 원판 합성하고 지금 감각의 빛의 처리, 그렇지. 통해 기법을 동원하여 빅토르 위고가 생각한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을 창작하였다. 뒷부분은 맞는 거. 그래서 얘도 틀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가, 요 지문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문에 특별함이 없었거든.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림을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 그림이 있었으면 보다 쉽게 파악하고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됐을 텐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떤 연습이 그림이 없을 때 이런 문제, 이런 지문이 구성이 나왔다면 간단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맞히는 것이 낫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 S 파트 2가 되는 거지. 마지막입니다. 파트 2.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읽고 푸는데, 여기는 지금 앞에서는 그 그림이 없어서 좀 문제가 어려웠지만, 여기서는 구조만 잘 파악하면 돼요. 그의 구조. 그러니까 설명 대상들이 어떤 위계를 지니는지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거를 읽고 문제까지 처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때? 네. 어려워, 쉬워? 앞에 거보다 쉽지? 난 다시 우리가 앞에 거 봤을 때 문제가 그렇게 구조, 구성, 뭐 구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구조지 설명 대상이 여럿으로 나뉘고 그것의 위계만 잘 잡아주면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지문이었습니다. 봅니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되는 거구나.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봐.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이런 것도 구분된대. 그러면 정신적 사건, 정신에서 나왔으니까 결국 이 육체적 사건도 어떤 거 같은 거란 얘기니? 그렇지. 물질적 사건과 같은 거라고 봐주면 된다는 거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 상식이다. 그러면 앞에서는 구분된다는 거지. 구분된다. 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여기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럼 상식이 두 가지인 거니? 두 가지가 구분된다 혹은 연결돼요. 위가 텅 비어 있으면, 그래, 텅 비어 있으면 지금 이거는 물론 여기에 특별한 그 표시가 없긴 하지만 위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인 상황 혹은 구체적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에 거랑.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빨리 뛰는 현상, 그럼 이거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육체야 정신이야? 그렇지. 육체, 정신적. 그 다음에 두려움은 육체야 정신이야? 그렇지. 정신, 가슴이 빨리 뛰는 건? 그렇지. 그런 얘기다. 뭐 한 거야? 구분이 되면서 서로 뭐 하는 거니? 연결되는 거지. 조건이잖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느끼면 마찬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지금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 이거를 어떤 것과 같음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질성은 뭐야? 그렇지. 구분된다는 거지. 이거 같은 거고. 관련성은 연결되어 있다. 이거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이원론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 심신이원론.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 지금 결국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니? 심신이원론. 심신이원론의 다양한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일단 전제가 잘 봐. 심신이원론은 서로 다른 종류라는 거지. 서로 다른 종류라는 얘기는 이거 어떤 거 같은 말이야? 어떤 거 같은 표현이야? 서로 다른 종류. 이거 같은 거잖아. 이거 같은 거죠. 그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그래, 얘는 이미 다른 걸 하고 그거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 다양한 방법이라고 했으니 심신이원론의 여러 가지를 설명하겠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심신이원론 소개한 거지 뭐. 심신이원론이 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고 했으니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읽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요. 심신이원론에 지금 다양한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구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보죠. 먼저 첫 번째 먼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 먼저 뭐에 대해서?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지금 서양 근세 철학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 정신이 어떻게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상호작용. 상호작용. 그럼 여기는 상호작용론의 특징과 혹은 설명과 한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해비의 평행론은 지금 평행론 나왔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뭐 생각해야 돼? 평행론은 있으니 지금 심신이원론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공통점이겠고 이제 얘네들끼리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차이점일 테니 지금 평행론 해주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한 상호작용론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만 구분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오케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에 있는 상호작용론 요거를 까고 있는 거네. 요게 지금 상호작용론과 반대가 되는 거야.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 육체적 사건대로,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그거 주의해야겠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지금 이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네.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지. 둘 다 뭘 생각해?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둘 다 뭐야? 인과관계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 차이점인 거야? 원인과 결과의 측면이 다르다는 거잖아. 끼리끼리라는 얘기인 거지, 얘는. 근데 상호작용론은 서로 다른 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고. 됐습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된 거야. 그래서 봅니다.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네.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평행론이래. 인과관계가 끼리끼리인데 정신적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육체적 사건도 일어나고 육체적 사건이 일어나면 정신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둘의 인과관계는 있다 없다? 없지. 봐봐. 지금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없다. 왜냐면 상호작용을 까는 거였잖아. 그래서 끼리끼리 했잖아.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의 인과가 되는 거고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의 인과가 되는 거고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된 거야. 그런데 정신적 사건이 일어나면 육체적 사건이 일어나고 육체적 사건이 일어나면 정신적 사건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고 둘에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평행론이 정리가 돼야지. 됐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의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과학의 기본 전제다. 뭐 특별한 거 없네. 지금 뭐 물질적 사건에 대한 거니까. 그럼 물질 세계 밖이라고 하면 지금 이 글에 따르면 물질 세계 밖은 바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정신적 세계, 정신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뭐 특별한 거 없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 근대과학의 기본 전제, 근대과학의 기본 전제와 지금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 뭘 말하는 거야?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 뭐야? 그렇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그래, 이거 문제네.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럼 여기도 지금 두 번째 문단하고 구조가 똑같네? 뭐가 되는 거야? 평행론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한계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단. 부수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이번에는 부수현상론이야. 그러니까 얘는 읽으면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위에 있는 두 개와 또 연결이 돼야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죠. 지금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면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게 원인과. 그럼 얘는 어떤 거가 달라? 어떤 거가 달라? 위에 뭐 평행론하고 다른 거지. 네. 서로는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거. 그런 면에서 얘는 또 어떤 거 같은 거야? 어떤 거 같은 거야? 그렇지. 상호작용론하고 일부와 같은 거지. 인과관계가 된다는 거니까. 됐어? 그렇게 머릿속 한 번 더 연결해 주는 거야. 봅니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역이 뭔데? 정신. 그렇지. 그러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야 돼. 그냥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넣어보면 안 돼. 그럼 이 사건이 뭐였어? 얘는 되는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 그럼 요 면에서는 지금 뭐야? 상호작용론이랑 다름이지. 상호작용론 다름이잖아. 그럼 어떤 면에서 또 공통점인 거야? 평행론하고는 공통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봐봐.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어떻게 돼? 위에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그러면서 얘가 더불어서 정보가 처리가 되는 거라고. 기억력 강화야, 기억력 강화. 결국에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 연결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두 가지 상식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 여기네.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이것도 누구가 공통점이야? 뭐가 공통점이야? 평행론? 그렇지. 왜 평행론과 공통점이야? 왜 평행론과 공통점이 될까? 평행론이 뭐였어? 끼리끼리였잖아. 육체적 사건, 육체적 사건의 인과, 정신적 사건, 정신적 사건의 인과. 오케이?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은 부수현상. 지금 이거는 또 어떤 거 같은 거야? 뭐가 같니? 평행론하고 유사한 거 아니야? 맞지? 정신적 사건이 일어나면 육체적 사건도 일어난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평행론하고 같을 수 있는 거구나. 유사한 면이구나.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이거는 뭐야?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평행론하고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지. 왜 차이점일까? 왜 얘는 평행론하고 또한 다름이 될까? 평행론하고 왜 다름이 될까? 지금 잘 봐봐, 문장을. 정신적 사건은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의 원인이 돼 못돼. 원인이 돼 못돼. 육체. 다시. 하지만 다시 봐봐. 이거 봐봐.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이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 그러면 이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뭐 미친다는 거야? 못 미친다는 거잖아. 그래서 평행론은 뭐였어? 정신적 사건은 무시 끼리끼리 인과가 됐지. 얘는 끼리끼리 인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평행론과 차이점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와.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지금 우리는 부수현상론을 읽고 있지만 머릿속에 뭐가 정리가 되어야 돼. 평행론이나 상호작용론이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읽을 때 좀 기억에 담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기억에 담아두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 과정에서 연결이 되면 당연히 그 정보들이 어떻게 되겠어? 더욱 강화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돌아올 경우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하는가? 당연하죠.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네 번째 문단도 똑같네? 뭐야? 부수현상론의 특징하고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현상론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들의 관련이 있으면 설명하려는 이론들. 뭘 말하는 거야? 위에 있던 세 개. 그걸 묶으면 뭐야? 그걸 묶으면? 심신이원. 그렇지, 심신이원론.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맞지? 설명해줬어.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 동일론, 곧 심신이론. 지금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 그러면 구분하는 거야, 구분하지 않는 거야? 구분하는 거야, 구분하지 않는 거야? 이거요? 구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이 동일론 혹은 심신 1원론은 위치 1번, 2번 어디에 해당할까? 지금 이 동일론은 1번의 위치에 해당할까? 2번의 위치에 해당할까? 그렇지. 지금 얘가 아니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심신 1원론은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래서 이 문단까지 읽고 난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는 이 구조가.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다시 한번 나열된 거기 때문에 얘의 공차 생각하셔야겠네. 그래서 봅니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과학의 발달로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인과관계는 어디서만? 오로지 물질적 사건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지금 이 부분 오로지 물질적 사건 어떤 점하고 공통점이고 잡을 수 있겠어? 그렇지. 평행론하고 공통점이지. 끼리끼리. 그리고 또 어떤 거? 부수현상론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겠지. 부수현상론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육체적 사건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뭐야? 동일론. 동일론은 이제 뭐? 하나하나. 동일론, 심신, 1원론. 이렇게 처리해서 동일론, 심신, 1원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문제 봅니다. 심신 2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지만 당연하지?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을 모두 사건 지금 동일론은 어떤 것만 있는 거였어? 그렇지. 그럼 여기가 틀렸네. 여기 이 부분이 틀렸네. 얘는 틀려. 됐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행론과 동일론이래.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 물질적 사건, 물질적 세계 다 뭘 말하는 거야? 육체적인 거잖아.
그럼 공통된 입장 맞아 틀려? 맞지. 3번입니다. 부수현상론은 상호작용론, 평행론과 달리 그래. 부수현상론은 정신적 사건은 그 어떤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 이거 맞아 틀려? 지금 얘를 더불어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지금 가르쳐서 어떡하라고 건너뛰라고. 여기 봅니다. 부수현상론은 정신적 사건은 그 어떤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 맞아 틀려? 이거 맞는 거잖아. 그럼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상호작용론은 어땠어? 상호작용론은 서로 인과관계였으니까 얘는 달리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맞는 거지. 상호작용 맞네.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 육체적인 끼리끼리 인과였잖아. 그럼 얘도 맞아 틀려? 맞아. 그렇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뭐와 달리가 나오면 가르쳐서 건너뜁니다. 그게 이거 생각해보고 그렇게 좀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야. 네 번째 문제.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정신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 어디에서 그런 거지? 상호작용론에서 나온 얘기 아니었어? 네. 상호작용론과 부수현상론의 공통된 한계이자 봐봐. 이거 공통된 한계래. 혹은 문제점이래. 맞아 틀려? 왜 틀려? 어떻게 틀린 거지? 한계. 한계가 틀린 거야? 얘도 나눠서 생각해봐. 상호작용론과 부수현상론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결국 지금 된다 여기까지 보면 정신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부수현상에서 정신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됐어? 안 됐잖아. 맞지? 여기에서는 됐지만 여기서는 안 됐던 거 아니야. 얘가 틀린 거지. 얘는 틀린 거. 문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케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드 독해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그 독서 중심으로 코드를 쭉 해봤는데 어때? 당연히 어떤 게 어려워? 뭐가 어려워? 당연히 그게 어렵지. 이건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건 3학년들이 어려워했던 지문들만 골라서 갖고 온 거 당연히 어려운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건 이거지. 글은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과제할 때 어때? 과제에 있는 거는 쉬웠어, 어려웠어? 그래.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읽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걸 자꾸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보면 어려운 글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OX, 맞고 틀림, 맞은 틀림 이걸 통해서 선택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리를 해준다는 거잖아. 정보들을 구분해주고 나눠주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짝을 지어주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결국 짝을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결해서 보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가 훈련들을 쭉 해왔어. 이거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또한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 사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야. 맞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거야. 지금까지의 과정은 글은 이렇게 비문학은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몸으로 조금 익힌 것 뿐입니다. 이걸 이제 갈고 닦아야 이제 재훈이의 것이 되는 거고 종만이와 유진이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연습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거야. 물론 그런 것들은 과제를 통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문학을 좀 보도록 합시다.